자, 오늘은 메니에르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어지러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어지러움증과는 조금 다른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메니에르로 분리를 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주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주변이 빙빙 도는 듯한 이런 어지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청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명도 생기고 또 귀에 뭔가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메니에르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더해서 빙빙 돌고 어지럽다 보니까 메스껍겠죠. 그리고 실제로 구토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설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어지럽다 보니까 당연히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니에르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뇌에 발생한 문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뇌에는 우리 몸의 균형을 관리하는 평형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뇌 부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대부분 살펴보니까 과로나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이 이러한 질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로하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또 차이가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이 뇌 쪽으로 혈액 순환이 잘 안 될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뇌 쪽으로 혈액 순환이 잘 안 될까요? 심장에서부터 뇌 쪽으로 혈액 순환이 될 때는, 그리고 또 뇌 쪽으로 혈액 순환이 될 때는 목을 거치게 돼 있죠. 근데 이 목이 만약에 어떤 압박이 왔다든지 비뚤어졌다든지 교통사고 같은 사고를 당했다든지 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래도 뇌라든지 뇌 쪽으로 혈액순환이 좋지 않게 될 겁니다. 이럴 때 메니에르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으로는 일단 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뇌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 즉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이 쉽게 이러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의 문제는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심장과 간장의 문제가 생겨도 이러한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균형이 틀어졌을 때는 비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위 자체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 가지 증상은 구토하거나 또는 설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실 소화기관, 즉 비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상이죠. 이렇게 우리 비위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뇌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 쪽의 흐름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추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죠. 또 목에 부담을 주는 자세라든지 아니면은 일 등등 여러 가지 경추의 문제를 불러오는 모든 생활 습관들은 다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 또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스트레스 받았다면 빨리 풀어버리시는 게 제일 좋겠죠. 또한 간이 문제가 생겨도 이러한 문제가 잘 생기니까, 간에 문제가 생긴다. 제일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술이죠. 술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술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어지럽죠. 빙빙 돌죠. 이것만 보더라도 술과 간, 그리고 메니에르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한 비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습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딱딱 식사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폭식, 야식, 빨리 먹는 거 이런 습관들 모두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비위에 부담을 주는 식사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비장은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잠시 동안만이라도 1, 2분도 상관없습니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멍 때리는 이러한 휴식도 한번 취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러한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주시면요. 일종의 브레이크 기능이 있습니다. 비위가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죠.
시간을 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비위가 건강해지고 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메니에르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렇게 어지러움증이 발생하면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사열입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어지러운 현상이 발생하거나 어지러움이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빨리 사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열하는 혈자리들은 67강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한번 67강 보시고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종종 사열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사열 어떻게 하더라? 어느 자리였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네, 다시 또 이 강의 찾아야 되고요. 강의 또 다시 처음부터 듣는 것도 곤란하게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그래서 평상시에 반드시 잘 숙지해 두시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재빠르게 사용하신다면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잘 진단해 보시고 치료한다면 다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다음은 지압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보니까는 신장도 관련 있고 심장도 관련 있고 간도 관련 있고 비위도 관련 있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장기들이 관련이 있을 때는 제일 좋은 게 딱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힐링 소화 수혈입니다. 여기를 자, 지금부터는 침뜸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보실 수 있는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된 안내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